테슬라 소식입니다. 긴축 재정과 우크라 전쟁에도 테슬라는 다시 천슬라 눈앞. 테슬라가 다시 천슬라를 달성할 수 있을까? 3월 23일 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테슬라는 전 거래일보다 5.13% 상승한 999.11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만약 테슬라가 $1000 선을 넘어선다면 마지막으로 $1000 선에서 내려온 1월 21일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당시 미국의 긴축 재정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엔비디아, 애플 등의 기술주도 긴축 한파를 피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다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는데도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했다. 우선 독일 기가 팩토리 개장식이 성공적이었다. 테슬라는 22일 독일 베를린 외곽의 브란덴부르크주에 세운 생산 공장인 기가 팩토리의 가동을 시작했다. 일론 머스크는 행사에 직접 참여해 SUV 모델 Y 30대를 고객에게 직접 인도하며 춤으로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어 독일 공장이 향후 유럽으로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이행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금속값이 올랐다가 차츰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공급도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미 테슬라는 협력사들을 통해 니켈 공급망을 확보해 두었고 뉴칼레도니아와 호주 등지의 니켈 광산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테슬라는 앞으로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와 출력이 높고 주행거리도 늘어난 4680 배터리도 장착할 예정이다. 원가도 56%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독일의 새 공장 가동으로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이라는 확신을 준 것처럼 리비안과 루시드도 빠르게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서야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값 하락과 저가 매수 등의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이 거래일 전에는 소폭 상승했지만 다음날 다시 각각 전 거래일 대비 2.26%, 2.81%씩 하락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영국 핀테크 업체 크레딧 쿠도스 1,800억 원의 인수.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영국의 핀테크 스타트업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23일 보도했다. CNBC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인수 계약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앞서 가상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은 애플이 약 1억 5천만 달러에 크레딧 쿠도스를 인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런던에 본사를 둔 크레딧 쿠도스는 소비자의 은행 데이터를 이용해 대출금 신청 시 더 정교하게 신용 조회를 하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은 또 신생 분야인 오픈뱅킹으로 이는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서로 개방해 공동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용자는 특정한 한 은행 또는 한 핀테크 업체의 여러 은행의 계좌를 등록하면 자유롭게 이들 계좌 간 결제 송금을 할 수 있다. 최근 몇 년 새 유럽에서는 이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애플이 크레딧 쿠도스의 서비스를 이용해 어떤 사업을 벌일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애플은 최근 몇 년 새 모바일 지갑인 애플페이,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발행한 신용카드인 애플카드 등 금융서비스 쪽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 도입.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농협중앙회의 스마트워크 근무 환경 구축 및 디지털 혁신을 지원한다. 한국 MS는 농협중앙회가 클라우드 애저 기반의 솔루션과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도입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일하는 장소나 디바이스 등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유연성이 극대화된 근무 형태인 하이브리드 업무가 보편화되면서 금융업계에서도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금융업계는 최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을 통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농협중앙회는 편의성, 유연성, 보안성 및 비용적 측면을 다각도로 고려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기반 솔루션 도입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 금융 보안을 준수하면서 비대면 업무 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했다. 먼저 농협중앙회는 M365의 협업 플랫폼 팀즈의 화상회의 등 다양한 기능을 기반으로
유연한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 업무 생산성을 확보했다.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 인증 기반의 보안 접속 시스템으로 태블릿, 모바일 등 외부망으로부터의 보안도 한층 강화했다. 또 애저 가상 데스크탑을 보안 가상 사설망과 연동해 금융보안 조건을 충족시켰다. 이로써 직원들이 안전한 보안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내부망에 접근해 메일, 전자결제, 문서 공유와 같은 사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로우 코드 개발 지원 플랫폼 파워 앱스를 활용해 자리 찾기, 필요 문서 다운로드와 같은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위한 앱도 개발했다. 해당 툴은 별도 프로그램 없이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비롯한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앱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첨단 정보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여 농업, 농촌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더욱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 정착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성미 한국 MS 모던워크 비즈니스 총괄팀장은 장기화된 팬데믹으로 인해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내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업무 환경 구축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GS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및 플랫폼 오즈 기반 운영. GS케어 코리아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및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GS케어 코리아는 GS케어의 심전도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인 뮤즈 솔루션을 오즈 클라우드로 운영해 국내 의료기관의 심전도 임상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즈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평가와 실행을 지원한다. 뮤즈 솔루션은 중증응급 환자 케어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임상평가 연구를 지원하고 병원의 워크플로우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오즈의 머신러닝 기능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GS케어의 에디슨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오즈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해 국내 전역의 병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GS케어 코리아 김은미 대표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 클라우드 기술 도입이 증가함에 따라 자사는 의료진들이 임상연구에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병원의 운영 효율성 향상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오즈와 함께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의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GS케어는 보다 효율적이고 맞춤화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정밀의학 실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원 오즈 코리아 공공부문 대표는 오즈는 신뢰성, 보안성 및 데이터 보호를 아우르는 업계 선도적인 클라우드 역량을 기반으로 GS케어의 미션인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GS케어 코리아가 올해 하반기부터 심전도 연구에 오즈를 활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향상시킴으로써 의료진이 보다 쉽게 환자를 진단하고 질병을 더욱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 의료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리비안 소식입니다. 국제유가 급등의 조정. 리비안 2%대 하락. 23일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48.96포인트 내린 34,358.50으로 마감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55.37포인트 하락한 4,456.24로 나스닥 종합지수는 186.21포인트 떨어진 13,922.60으로 거래를 마쳤다.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재돌파했고 서부텍사스산 원유도 114달러까지 올랐다. 서방의 러시아 제재 움직임, 공급 우려 등이 유가를 밀어올리는 모양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력한 압박을 촉구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러시아 정부는 천연가스뿐 아니라 원유 수출 대금도 루블화로 받을 것을 제안했다. 수급 문제도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흑해에 있는 노보로시스크항이 태풍으로 망가져 원유 수출이 2달간 급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러시아 정부가 최대 주주인 카스피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이 추출하는 원유 수출이 차질을 빚게 된 상황이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설이 시장에서 재차 힘을 얻은 점이 증권시장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잇따라 5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방안에 힘을 실었다. 블룸버그, 마켓워치 등 외신에 따르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일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한 행사에서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중립금리 혹은 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다. 전기차 관련주도 희비가 엇갈렸다. 테슬라가 강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루시드 모터스와 리비안이 2%대 하락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산원유는 배럴당 5.66달러 오른 114.9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런던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5월 물 브렌트유는 6.1달러 오른 121.6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 금값은 올랐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36% 오른 1937.30달러의 장을 마감했다.